특히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석에서 만나면 당연히 인용을 확실하고 있어요. 중앙일보가 국힘 내부 상황을 풀었는데 재밌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힘 한 관계자는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든 일단 결정이 돼야 나와야 뭐라도 할 수 있는 분위기라며 지금은 다들 붕 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략기획 특위 관계자는 탄핵 선고 결과가 인용이냐 기각도는 각하냐에 따라 선고용 정책을 준비하느냐 다른 전략을 짜야 하느냐 고민이 많다고 귀뜸했습니다. 네, 결국 두창이 탈옥과 헌재 선고가 늦어지며 당황하는 것은 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후에는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윤석열이 조기 대선에 뛰어들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도 개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고 사면을 약속하는 주자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이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관련해서 현재 헌재 상황을 아주 꼼꼼하게 설명해준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제 이제 이거를 그 한덕수 총리 때문에 그게 지연됐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중앙일보에서 이제 어제 강찬호 논설위원이 똑같은 내용을 이제 게재를 하면서 한덕수 걸 먼저 해라라는 얘기를 이제 한 것인데 저게 네네. 12월 말 그리고 1월에 이미 그쪽에서 계속 주장하던 내용이에요. 네. 윤석열 측에서 계속 저 얘기만 했어요. 네. 한덕수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빌미를 만들려고 네. 예. 한덕수가 선고되면 그 다음에 그럼 한덕수 이후에 결정됐던 헌재 재판관 2명 무효야. 그것이 먹히든 안 먹히든 그걸로 막 공격하려고. 공격했는데 이미 헌재 재판관 2명 임명돼서 판결을 내렸는데요. 헌재에서 했는데 그럼 헌재가 자기의 존재를 다 무시하게요? 그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없어. 네. 그걸로 흔들면서 시간을 더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저 부분은 고스란히 거꾸로 해석하면 정답입니다. 그 행간을 그대로 보면은 저걸 거꾸로 저희가 해석하면 딱 정답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헌재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데 예, 예. 하도 여러 가지 루트로 그런 얘기가 들어오니 이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까요? 논의하느라고 시간이 길어지고 그것이 또 담겨야 되니까 이 안에 그래서 2, 3, 4, 5는 이미 다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입 선출이잖아요. 원칙이 앞에 들어온 게 이제 먼저 나가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 도표 하나 보세요. 네. 이 도표 네네. 재판관 평의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네. 절차가 네. 우리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절차를 아는 알고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도청망치 설치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결론도 표결로 내고 여기서 8대0이 나왔다는 거고 지금 어디까지만 있냐? 7번째, 8번째 단계를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거의 다 된 거죠, 프로세스. 그러니까 결정문을 완성하고 있는 단계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박근혜 탄핵 때는 실제 그 재판관들이 입장하면서 그 뒤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서 픽을 했다는 거잖아요. 2개를 해놓고. 그런 거와 이제 요번에는 똑같을 사안은 아닌데 그와 견주어 봐도 지금 저 칸에서 7번째 정도에는 최소한 가까이 가 있고 마지막 8번째 거 그런 7, 8번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8대0으로 나오는데 자 박근혜 탄핵 때하고 거의 똑같은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박근혜에 비해서 죄질을 따져보면 네. 이게 뭐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쓰는데 한 어려움이 10,000배 더 심하죠. 오히려 이게 눈덩이처럼 이 의혹이 더 확산이 되는 거여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럼 결론은 뻔하다. 이거는 인용이다.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좀 쫄릴 때 많이 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설을 계속해서 퍼뜨린다는 것 자체가 네. 좀 불안해하고 있다,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오히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사실은 이거 인용되는 거를 바라지 기각을 원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기각이 돼버리게 되면 내부적으로도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보복 조치도 많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말들은 안 하지만 오히려 지금 분위기는 겉으로는 막 이런 찌라시가 돌지만 실제 내심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사실 길어지게 되는 거는 쟁점이 복잡하다든가 아니면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막 얘기하려 했는데 결론이 안 난다든가 먼저 이런 경우가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구속수수라고 하는 아주 전대미문의 그런 중간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었고 국민들이 막 양쪽으로 좀 나눠져가지고 이 탄핵 반대와 찬성에 대한 목소리가 갑자기 막 높아지고 헌재 게시판이 막 마비될 정도로 불똥이 돼버리고, 매크로가 막 네. 돌아가고 이런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음해하고 뭐 이렇게 좀 위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맞아요. 막 네. 생기니까 전 이건 되게 신중할 수밖에 없겠다, 재판관들 입장에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하자 혹은 명분을 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작용할 것 같이 보여요. 네, 공감합니다. 최상목을 바로 날리지 못하는 것은 저들이 최상목이 임명한 2명의 재판관을 걸고 넘어갈까봐 그러는 거지, 윤석열 파면 직후 민주당은 날려버릴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헌재입니다. 헌재는 당초 윤두창 탄핵 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공언했고,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모두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됐었기 때문에 윤석열 사건도 11일부터 12일 선고기일 통지 후 금요일인 14일에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상 밖의 감사원장과 검사 3일에 대한 선고가 13일로 잡히면서 헌재가 주요 사건 선고를 이틀 연속 내린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결국 이번 주 안에 윤두창 사건이 종지부를 찍기 어렵게 됐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따지면 내란 사건이 압도적이지만 헌재가 국민의힘을 비롯한 극우 보수 세력의 공정한 사건 처리 요구를 의식해 시간상으로 먼저 접수 종결된 사건을 우선 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장과 검사 3일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접수됐고, 변론 종결도 윤석열 사건보다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선고는 다음 주 금요일인 21일, 그보다 빠르면 17일에서 18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극우 세력의 폭동에 가까운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주말에 벌어지게 불보듯 뻔한 만큼 최대한 냉각기를 두기 위해 금요일은 피하고 주초인 월요일이나 화요일로 선고 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통상 헌재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내리지만 탄핵 심판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따로 선고 기일을 정해왔습니다. 문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도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윤보다 6일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 총리 사건까지 먼저 선고 기일을 잡는다면 윤석열 사건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더 미뤄질 수 있고, 윤과 한 총리 변호인단은 물론 국민의힘과 수구 언론 등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아우성을 쳐왔기 때문에 이건 정말 불안한 시그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헌재가 절차상 시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이유로 한 총리 사건의 우선순위를 둘 경우 평의와 결정문 작성, 판결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윤석열 사건은 심각하면 다음 주에도 결론이 못 나오고 3월 말까지 지연될 수 있는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해당 부분 주말도 민심을 제대로 파악해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언어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